마켓포인트 시간입니다.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실 어제 지수만 보면 네. 그래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자세히 다가가 보니까 사실 반도체 빼고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반도체 외에도 그래도 괜찮았던 장이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그래요?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일단 어제는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어제 한 4%대 급등을 했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한 7%대 급등을 했는데 오랜만에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기관이 최근 지난달 배당락 이후에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도 규모가 확 줄었습니다. 아마 반도체 관련 섹터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기관 매도세가 줄어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 오늘 또 새벽에 마감된 이제 뉴욕 증시에서도 마이크론이 생각보다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여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윤석열 정부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내용에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맥스트를 필두로 상승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들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한 차례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는 HLB, 나노엔텍, 그리고 컨텐츠 쪽에서는 CJENM, 그리고 서울반도체도 매수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제 반도체 종목을 좀 담았습니다. 원익 IPS를 코스닥 종목에서 좀 담았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종목 중에서는 여행사 관련 종목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는데 모두 투어는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PSK, 솔브레인 같은 반도체 종목을 집중적으로 좀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에서 달아봤고요. 저희 돈이 보이는 뉴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이슈 뭐가 될까요? 일단 반도체 관련 뉴스 한 번 더 가지고 왔고요. 지금 최근 이틀 동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던 이유가 바로 그 정부의 이제 세액 공제를 25%까지 상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부각되었고요. 그리고 시티증권에서 삼성전자가 감산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돈이 보이는 뉴스에서 가지고 나왔듯이 중국 정부가 반도체 업계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업계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할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호재성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에 마감된 마이크론의 주가도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관련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관련 뉴스 안에서 반도체 보고 있는데요. 아직 반도체 나만 없다라고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럼 오늘 백인현 매니저의 이런 포인트가 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오늘 관련 종목으로는 하나머티리얼즈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반도체 애칭, 즉 식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실리콘이라든지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 기반의 소모성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지금 주요 고객사로는 2대 주주인 도쿄일렉트론이랑 세메스 그리고 램리서치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최근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 그리고 고단화로 넘어가면서 식각 강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도 계속해서 교체 주기가 빨라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링 기준으로 교체 주기가 30일 정도였는데 최근 미세화 고단화가 집중된 2021년도 기준으로는 12일에서 15일까지 교체 주기가 짧아졌습니다. 그만큼 하나머티리얼즈의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은 매출액 709.5억 원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2.4% 하락했고,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은 2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대 하락했지만,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영업이익률은 30% 이상대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하나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3분기 또는 늦으면 4분기부터는 실적이 다소 이제 전망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꺾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하나머티리얼즈의 3분기 실적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는 SiC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링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실리콘 링보다는 내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실리콘 이제 하부 챔버 포커스 링 기준으로는 실리콘 링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가 12일에서 15일이라고 치면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15일에서 20일 정도로 교체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만큼 내구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내구성이 높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모성 부품을 교체할 때는 가동을 중단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생산성에 차질을 빚게 되거든요. 근데 교체 주기가 기존 12일에서 15일보다 더 길어진다면 생산성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실리콘 카바이드 수요가 최근에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실질적으로 실리콘 카바이드 링 시장 규모가 매년 한 20-30% 증가하고 있고요. 따라서 마진율이 높은 실리콘 링과 실리콘 카바이드 링 부분에서 계속해서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머티리얼즈는 집중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차트 보시면서 한번 제가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난 6월달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하나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반도체 섹터 전반적인 공통된 사항이고요. 최근에 어제 반도체 섹터가 급등을 할 때 하나머티리얼즈도 같이 기관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한 9%대의 급등을 보였는데요. 오늘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35,000원에서 36,000원 밴드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는 일단 4만 원 정도로 잡고 추후에 반도체 업황의 변화에 따라서 전략을 수정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어제 9% 정도 올라서 지금 들어가도 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고점 6만 원 대비해서는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난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들어가도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돈이 보이는 이슈 알아보죠. 네,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제약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최근 감기약값을 올린 제약사들이 4분기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실제로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지난해 9월 달에 콜대원의 가격을 7%에서 15%까지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쌍화탕의 가격을 12% 상향했고, 그리고 동아제약도 10월부터 판피린 가격을 12% 상향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중국에서 감기약 품귀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감기 환자가 늘어나면서 감기약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소한 올해 1월 달 늦으면 2월 달까지는 관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약주, 중국발 감기약 품귀 현상으로 이제 제약주를 지금까지는 모멘텀 또는 테마성으로 매매를 하셨다면 이제는 실적주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관련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관련 뉴스에서 엄청나게 좋다라고 강조를 해주시면서 제약주 들고 와 주셨는데 그 안에서 한 종목 저희 픽해볼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대원제약입니다. 대원제약은 제가 지난달이죠. 11월 22일 날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소개해드린 이후 한 23% 이상 급등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주가가 좋은 자리에 왔기에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제품은 해열 진통제인 펠루비아 그리고 진해 거담제인 코데원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 그리고 또 감기 환자가 늘어나면서 최근 매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3분기 기준으로 보시면 매출액이 1,222억 원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35% 급증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146억 원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25%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3분기 누적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만으로도 지난 2021년 전체 영업이익을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도 3분기 이어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9월 달에 콜대원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7%에서 한 12%까지 인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4분기의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따라서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4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상황이 괜찮으면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도 감기약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늦으면 1월 달, 2월 달까지 감기약 환자가 늘어난다고 봤을 때 올해 1분기까지는 실적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제가 한번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제가 지지난달 11월 22일 날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이후에 이제 중국
감기 이슈로 인해서 12월 14일 날 고점을 21,800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8,000원 수준까지 조정을 받았는데요. 월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지난 2015년 이후에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15,000원 하단 밴드에서 2만 원 상단 밴드까지 계속해서 박스권 매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18,000원 수준이고 박스권 중간쯤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상 최대 실적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주가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지금까지는 모멘텀 플레이를 했다면 이제는 실적 어닝 시즌을 이제 3월달 앞두고 이제는 실적 성장주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일단 2만 원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원제약 제약주 안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근데 변동성이 차트가 굉장히 심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투자자 입장에서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변동성이 심하지만 아까 제가 월봉을 보여드렸듯이 네.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15,000원 하단에서 2만 원 상단까지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8,000원 박스권 중단쯤에 있고 그리고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어제랑 엊그저께 한번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박스권 하단 중간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61선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부담 없이 그냥 편하게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주랑 같이 나오는 게 사실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주가 방향 그리고 오늘장에서 어떻게 전략을 좀 펼쳐보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이제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매수를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단 키트 같은 경우 지금까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코로나 이후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현금성 자산도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는 지금보다는 미래의 실적이 더 잘 나올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은 뭐 실적이 당장은 잘 나오더라도 작년도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YOY로는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는 단기 이벤트성 외에는 투자 관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희 마지막 질문도 하나만 짧게 여쭤보도록 할 텐데 어제장에서 반도체 좋았잖아요. 네. 근데 외국계 증권사에서 삼전에 대한 목표가를 소폭 내려도 매수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거든요. 네. 실제로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디램 가격이 올해 3분기 기점으로 좀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다. 그럼 업황 회복이 올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일단 저는 업황 회복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분기 후반쯤부터 3분기부터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시티증권이 예상을 하듯이 삼성전자가 그 감산에 동참을 한다면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어느 정도 하방을 찍고 이제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3분기부터는 저도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밴드 오늘 홍보하셔야죠. 네. 녹색 밴드에서 100인년 매니저 검색을 하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꼭 필요한 정보와 그리고 항상 제가 매일매일 증시 일정을 올려드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직장인 분들은 개별적으로 증시 일정을 체크하기 힘든데 제가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고 그리고 성공 투자에 필요한 증권 정보도 다양하게 제가 올려드리니까 꼭 녹색 밴드 가입을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성공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밴드 찾아뵈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신광수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신광수 매니저 아니고 백인현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